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치주과 전문의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풍치라고 소위 얘기하는 잇몸 질환을 일컫는 말인데요. 치아가 있으면 치아 주변에 잇몸은 보이니까 아실 거고, 그 잇몸을 받치고 있는 잇몸뼈가 있고요. 잇몸뼈와 치아 뿌리 사이에 치주 인대라는 또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잇몸, 잇몸뼈, 치주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런 조직들이 파괴돼서 없어지는 것을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주 조직, 잇몸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런 감염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시고요. 그게 약간 진행이 되면 양치할 때 피가 나는 느낌이 좀 난다?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고,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차가운 음식이나 또는 너무 단 음식 같은 걸 드셨을 때 잇몸이 좀 아리거나 시린 느낌이 나는 분도 있으시고, 또는 평소에 음식물이 안 끼던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좀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치주 질환의 처음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바로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약간 더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 실제로 잇몸이나 잇몸뼈가 염증 때문에 파괴해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것과 더불어서 구취가 있거나 또는 그쪽이 치통처럼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치과에 바로 가셔야 되죠. 치아를 받치고 있는 잇몸뼈나 잇몸이 변형이 되면 치아 위치가 약간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 똑바로 서 있던 치아가 비틀어지거나 또는 약간 뻗어져서 나오게 되면 평소에 안 보이던 치아가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네, 정상적인 잇몸색은 아주 약간 밝은 빛의 분홍색이 있는 것을 이제 정상 치주 조직, 잇몸 색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잇몸에 그런 염증성 변화가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잇몸 색상이 약간 어둡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담배를 많이 태우시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잇몸 색깔이 까맣게 착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치주 질환과 상관없이 잇몸 색깔만 까맣게 착색이 된 경우라,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서 간단하게 그런 색소 제거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잇몸이나 잇몸뼈, 치주 인대에는 혈관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심혈관 질환,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 아니면 이런 뇌혈관 질환이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악화가 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뇨,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관이 좀 약해지는데,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뇨를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물질이 혈관으로 많이 분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혈류를 타고 그런 치매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죠. 한쪽으로만 드시게 되면 그 특정 치아만 계속 집중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치아 주변에 있는 그 치주 조직이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서 회복할 시간이 없이 더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안 끼던 게 끼기 시작하고 잇몸이 붓기 시작하면서 초기 치주 질환에서 중등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네, 원래 젊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웬만한 염증성 질환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너무 과로한다든지 아니면 술, 담배를 많이 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잇몸 질환이 빨리 조기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치아가 좀 삐뚤삐뚤하신 분들이 좀 그걸 방치한 경우에는 그 고르지 못한 치열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 치태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더 빨리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니를 너무 방치하게 되면 사랑니 앞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충치나 치주 질환이 발생이 돼서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젊은 층에서 잇몸 질환이 더 빨리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치료 방법은 스케일링은 뭐 다들 아시니까 그 스케일링이 중요한 게 치석이나 치태를 잇몸에서 제거를 하는 거니까 세균이 붙을 장소를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치주 질환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초기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그리고 만 20세 넘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15,000원 내외의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어렸을 때 교정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치아 사이가 약간 느슨한 경우가 많고 또 치아 내부에 유지장치라고 해서 어떤 장치를 붙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치석이 다른 분보다 더 빨리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1년에 2차례 이상 스케일링 받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치주 질환은 퇴행성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 때문에 파괴된 잇몸이나 잇몸뼈는 재생이 거의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치주 재생 치료라고 해서 잇몸이나 잇몸뼈를 다시 복원시키는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려면 치과에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이제 치과에서 받으신 치료로 잘 알고 계시는 게 충치 치료가 있고요. 또 이가 빠졌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죠. 그 전제는 바로 잇몸, 그러니까 치아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경우에 그런 치료를 원활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가셨다가도 잇몸 치료를 먼저 권유받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잇몸이 건강해지고 잇몸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물이라든지 또 주변에 새로 생기는 임플란트를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선행한 다음에 다른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주 질환에 연관해서 몇 가지 궁금하신 점을 알려드렸는데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치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